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좋은 정보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께서 들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활약이 대단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과찬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방송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고정하고 있는 거 몇 개나 되세요? 한 3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여기 나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 그럼요. 아주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도 유용한 정보들 많이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네네. 증권거래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증권을 거래할 때 말 그대로 그냥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됐는데 샀을 때는 없어요. 근데 이제 팔 때에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법 개정이 됐죠. 이게 이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종전보다 한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부터니까, 그러니까 3거래일이니까 5월 30일 거래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0.15에서 0.1%로, 네.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KOTC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 좀 아실 텐데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장외 네. 시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외 시장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좀 보면 거래세율이 떨어졌죠. 0.05포인트 떨어졌고요. 보면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죠. 또 코넥스 시장이 0.3에서 0.1%. 요건 좀 인하폭이 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거래세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팔 때 붙는 수수료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그러니까 증권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겠네요. 활발한 증권거래 위에 그런 그렇죠.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23년 만에 이게 그러니까 1996년에 한번 했고요. 네. 23년 만에 인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개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야, 이게 좀 우리한테는 별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그래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래세율이 0.05포인트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거래 규모가 큰 이제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는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야, 뭐 개인 투자자 개미들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거래 비용을 좀 낮추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투자 활성화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 사실 지금 주가 보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1년 작년에 1월 달 보면 이게 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6월에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 내용으로 증권거래세가 내려간다는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운전하면서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개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피해 차량이라 쌍방 과실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좀 아마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당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난 아무 잘도 없는데 내가 왜 20%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는 사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이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거를 확인 정확하게 하겠다. 인정을 정확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정했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예를 말씀드리면요. 맞아요.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는 동시 신호에 있는 거예요. 좌회전과 직진. 저는 있고요. 우측 차선이 이제 직진 차선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저는 이제는 직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진하는데 갑자기 우측에 있는 차선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사고가 당했으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 비중이 막 8대2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전방 의무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100대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상대 측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는 0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직진 차선입니다.
왼쪽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에요. 네. 근데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제 사수를 끼어든 경우 있잖아요. 많죠. 깜짝 놀라죠. 네. 근데 만약에 사고가 당했으면 과거에는 8대2였어요. 이것도. 저도 20%의 과실이 있는데 난 이것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직진하느라고 있는 네. 거고 이 차선은 좌회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끼어든다는 얘기죠. 빵 0대 빵입니다. 그러니까 0대 100이죠. 네. 100대 0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아무 과실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잘 가고 있어요. 규정 속도 잘 지키고요. 앞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짐이 떨어지는 거죠. 트럭이나 이런 데서. 그럼 과거에는요. 이게 4대 6이었습니다. 그때도요? 네, 4대 6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전 제 갈 길을 갔는데. 그렇죠. 저는 규정 속도 잘 지키고 안전거리 확보했는데 네. 앞에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게 제 차에 닿았단 말이죠. 그럼 이 4대 6이었는데 이게 0대 100, 100대 0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것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어떤 거야? 저는 그냥 멀쩡히 가고 있었는데 네네. 뒤에서 꽝 박았어요. 네네. 그럼 예전에는 안전거리 확보, 미확보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네. 이건 이번에 아닌가요? 그런 규정은 사실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는 100% 잘못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다르겠지만은 제가 억울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안전거리 위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 차량이 잘못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는 법률적인 판단에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죠. 정말 명확하게 100대 0일 경우만 사례를 아마 이렇게 픽업했겠죠. 네. 그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요즘에 좀 트렌드를 좀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법원에서 그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실 비용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요 이제 우회전 하려고 교차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회전 꺾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갑자기 다가서 박았을 경우 과거에는요 이게 좀 억울하지만 한마디로 제가 이제 30%의 과실 그러니까 제가 70%의 과실을 먹었고요. 오히려 네, 제가 당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륜차의 어떤 사고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륜차가 70, 제가 30 이렇게 네. 좀 바뀌게 됐죠. 과실 비중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줘야 되고 특히 그 오토바이 운행하신 분들은 과거에 그 관행처럼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한 거 네, 있었죠. 상대방이 조금 더 많이 물었는데 이젠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근데 오토바이 몰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퀵 서비스나 음식 배달 맞습니다. 같이 시간을 다투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 급한 건 충분히 알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주의하셔야겠네요. 사고 났을 때 진짜 물어내야 될 돈이 많으면 이것도 가정경제에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 사실 이 개정됐던 이유는요. 네.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안전 운전을 꼭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유방암 위암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했는데 네네. 이 유방암과 위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정해서 공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2011년부터 네. 우리가 심평원이라 그러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대장암을 시작으로 해서 유방암, 폐암, 위암 이런 적정성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방암과 위암에 대해서 이제 5월 23일에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많은 그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사실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럼요.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심평원 웹사이트 가셔갖고 병원 평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네. 평가 수행 항목 들어가셔서 유방암, 위암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어느 병원이 정말 1등급을 받았는지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좀 아쉬운 게 제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 예전 버전에서 개발이 됐다고 공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신 폰인데 안 열려요. 근데 제가 이제 평가를 좀 봤더니 역시나 어플리케이션 그 평가하시는 누리꾼들이 제발 좀 제대로 좀 만들어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거는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다들 모바일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퀴즈 한번 드릴게요. 이제 경각심을 위해서.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암 사망률 네, 사망률이 발생률이 아니고 암 사망률 1위.
저는 췌장암이 그렇게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뭐 치사율이 높은 거고요. 아, 이거는 많이 사망률이 높은 걸 보면은요. 심평원 자료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심평원에 나온 그대로의 자료를 제가 네. 갖고 와봤는데요. 폐암이 가장 높습니다. 폐암이요. 네,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유방암 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발병률은 1위가 뭔지 아세요? 위암이요. 맞았습니다. 이건 정말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 거, 맞아요. 짠 거, 짠 거. 스트레스. 네. 그리고 건강검진하면 위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위암 맞죠? 네, 위암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렇군요. 발생률 순위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인데 이거를 왜 제가 생생경에서 갖고 왔느냐. 사실 이 사망률이라든지 발생률에 따라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칩니다. 그럼요. 특히 가계 경제에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그럼요.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따져봐야 되겠다. 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위암이 1위다. 발생률. 네. 그래서 짠 거 그만 드시고 매운 것도 조심하시고. 맞아요. 네, 그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대장암이 2위라는 것도 의외네요. 네. 이건 또 굉장히 높군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심평원 자료 보면서 나부터도 이제는 위암, 대장암이 사실 현대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식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반영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유전자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진짜 심평원 들어가셔서 이런 거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야말로 경제를 지키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검색어에 보니까요. 유보금자리론이 네. 계속 뜨던데 네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로는요. 네. 그게 정책적인데 뭐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의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담보라고 하죠. 이 주담보대출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유보금자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신혼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 이게 네. 가구소득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가 이제 8,500 이하고 외벌이, 그러니까 신혼부부이지만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 이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신혼부부의 기준이 뭐냐? 5년 이내입니다. 네. 5년. 자녀는 상관없고. 네, 그렇죠. 네. 다자녀가 있으면 금리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6월부터 왜 이게 지금 왜 이슈가 되냐면 6월부터 0.1포인트 인하가 또 됐어요. 아, 유보금자리론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보금자리론, 아낌이 그다음에 T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보금자리론이 좀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으로 0.1포인트 인하가 됐습니다. 아, 모든 보금자리론이 네, 0.1%포인트 인하됐다고요? 인하됐어요. 네. 그래서 국공채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조달 비용이 좀 저렴해졌죠. 그래서 네. 같이 낮아지는 건데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유보금자리론이 이제 공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건데 유보금자리론이 지금 10년 만기로 본다면 2.6%입니다. 사실 저도 요거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많이 낮아진 거죠. 사실 그래서 2.6% 한때는 3.2%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낮았다. 근데 30년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기죠. 2.85%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T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낌이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낌이 모르시는데 아낌은 뭐냐면 인터넷에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리 혜택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0.1%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 만기가 2.5%, 30년 만기가 2.75%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주담보대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유보금자리론이 가장 정책 모기지론이죠. 뭐 이 모기지론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네. 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 맞춤형 3종 세트도 있어요, 사실. 이건 전세자금, 월세자금, 그다음 대안자원, 재원인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유보금자리랑 좀 다른데 같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에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신 분들에게 이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거든요. 해당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죠. 특히 네. 월세 같은 경우에도 월세금 70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평론가님 나와서 정보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단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뜻을 가지면 찾아보면 나오겠구나. 맞습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 한 개도 없을까. 선물 경품 주고도 안 되는 사람들처럼. 그러신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코너가 굉장히 청취자분들한테 유익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택 마련, 뭐 월세, 전세, 맞습니다. 매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아까 신평원 정보도 그렇고요. 네, 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월 1일부터 해운대 조기 개장했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첫날에 피서에 5만 명이 몰렸답니다. 벌써요? 네, 이거 좋은 정보. 이런 거 빼먹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그런가요?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 경제랑 그렇죠. 뭐 부산 경제.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정리해 네.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